전기 자동차에서 제가 전기 자동차나 또는 어떤 드론 비행체나 또는 산업기계, 공작기계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런 데서 과전류가 흐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그 전기가 갑자기 나가거나 했을 때 그 주요 소프트웨어 이렇게 운영체제 기판이나 운영체제에 있어서 주요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따로 배터리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배터리를 마련해서 거기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과전류가 이렇게 전해질이 이제 액체다 보니까 충격이나 한 일주일 전인가 뭐 개인 택시 운전사가 어디에서 받았는데 어떤 차가 이게 이제 그 전기 차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188km로 갑자기 그냥 운전사가 제어할 수 없는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아마 이게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까 제가 전해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게 전해질에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해질에 이런 형태의 양극재, 음극재를 이어주는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서 전해질 이 안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뭐 안에는 이렇게 그저 숫자를 갖다가 회사에서 정하신 대로 많이 하시면 되죠. 전해질이고 이거는 이게 여기 축적이 되었다가 액상이 이렇게 앞으로 쏴주는 그런 리튬이온은 이 안에 통과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형태의 전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형태의 그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배터리를 다 이런 식으로 납축 배터리 모든 형태의 배터리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연 코커스 구조를 특히 인조 흑연에 있어서 자연적인 흑연도 마찬가지지만은 입자 크기를 대중소라든지 크기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서 교류를 에너지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그 제조 방법을 따라서 음극재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훨씬 많은 그 에너지를 밀도를 집적시킬 수 있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중에 입자가 굵은 걸로 흑연 그 음극재를 만들 때 입자가 굵은 걸로는 뼈대 구조를 만들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구성하는 그래서 그 뼈대 부분을 입자가 굵은 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흑연제에 있어서 인조 흑연제에 있어서 보다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배터리에 대해서 실금 뭐 어떤 시동 배터리가 됐든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격벽 구조를 가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또 외부의 온도 변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게 집안에서 그렇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 틀어놓고 따뜻하듯이 외부 환경과 차단을 우리도 격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외부 환경을 차단시켜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인 냉난방 시스템. 뭐 더울 때나 이렇게 뭐 여름 너무 과열될 때는 그렇죠 냉방 틀어주고 너무 어떻게 추울 때는 난방을 틀어줘서 이렇게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격벽 구조의 환경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YTN에 어떤 기업이 이것을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도 이 기술을 발표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YTN의 내 기술이 너무 지나치린 만큼 많이 나와. 플라스틱 창문을 얘기를 했더니 뭐 보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식당 같은 데도 돌 깨면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 90호짜리로 이렇게 투명도로 해가지고 뭐 다른 플라스틱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에 또 붙여놓자. 그리고 이제 새로 제품이 나오는 것은 합성섬유 나일론 90호짜리 투명도를 가진 것으로 앞에 전면이나 이렇게 뒷면 그 사이에는 유리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는 유리창으로 해서 이렇게 태풍 지진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고층 아파트나 이렇게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열도 잘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다른 플라스틱 창문도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제 두껍게 만들면 그렇죠. 빛의 굴절률이 유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들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얇게 여러 겹을 겹쳐 놓으면 빛의 굴절률이 유리보다는 완전히 못하겠지만은 투명도가 개선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다른 플라스틱 창문도 됩니다.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 겹을 겹쳐 놓는 식으로 해서 유리창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제 기술 고자입니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전면과 후면 이렇게 그 사이에는 이제 뭐냐면 아크릴 창문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고자. YTN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정부가 개입한 정부의 입김이 좀 닿는 것이 YTN인데 제 페이스북에 옥종원 이렇게 카이스트 포항공대 과학기술 협회들이 광고를 내시고 하나방산시스템 주한 미 대사관 미군의 활동도 이렇게 보도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어요. 5,000명 정도 되고 개인으로서는 최대고 외국 회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요새는 조금 들었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주요 기술들이 YTN을 통해서 제 기술들이 다 나와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그것을 알아보죠. 그래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엔 지적재산권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너무 맘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콘센트 같은 것도 내가 이게 누전 수치를 달아놓자라고 했더니 곧바로 한국의 제품이 쫙 깔려버리면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진짜 이런 콘센트 안에 부품인데 이게 얇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도 5개를 갈았는데 고장이 잦은 이유는 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두껍게 처리하면 원가가 좀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구리선 줄을 여기다 두껍게 해서 플러그까지 해서 쭉 주시면은 이상이 없을 거다. 이것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걸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정수기 옆에 이런 게 있는데 물이 쏟아질 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밑면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안정적으로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서 전세계 특허났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거 꼭 필요해요. 이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고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 호스 같은데 이렇게 제가 물 호스나 집안에서 이렇게 욕실에서 쓰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쓰든가 아니면 밖에서 물 줄 때 쓰는데 이런 것에 이걸 좀 길게 만들어 이 밑에다 물통을 달아놓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고압이 된다고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그때 그게 곧바로 INS 홈쇼핑하고 현대몰에서 파시더라고요. 이래도 되나요? 이거를 이제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자체를 길게 만들어서 여기 딱 물을 채워넣어서 고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갖다 길게 만들 때 약간 뚱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자체 물을 축적해서 고압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 호스 자체를 갖다가 물통을 이렇게 물 호스를 약간 중간 부품을 만들어서 물통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물이 이제 축적되어서 수압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또 샤워기 헤드의 자루 부분을 뚱뚱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축적되어서 고압을 형성하는 샤워기 헤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기에 이렇게 샤워줄이 자꾸 꼬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밴딩식으로 해서 구간을 이런 식으로 밴딩식으로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꼬이질 않아요. 꼬이지 않도록 일정 구간을 밴딩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런 샤워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샤워줄 말고 집안에 수도관을 보면은 샤워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왜 이름이 안 나지? 수도 주름관의 안쪽에 내부에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고무 튜브처럼 해서 거기 물을 지나가는데 온수 때문에 터지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수라기보다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접어들 때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서 실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고무 튜브 그 물 조금 이렇게 수도 주름간에 물이 들어가는 거 연질 고무 튜브를 이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리고 수도 주름간 자체 코팅 구조를 가져서 외부의 어떤 춥고 덥고 하는 온도 변화에 좀 이렇게 보호 조치를 취하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모든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동차 음극재, 양극재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내가 제 기술을 보완하느라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언급을 했더니 까먹어 버렸네. 뭘 얘기를 했는지.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이렇게 컴퓨터나 전기 자동차의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판이라든 운영체제 또는 보일러 같은데 기판, 모든 형태의 기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 공작기계라든지 모든 부품,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기판을 갖고 있고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요. 기판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방법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어떤 제품은 비상 발전기를 만들어서 시스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것이 곧바로 배터리에 축적된 것으로 견딜 수 있게 하고 시스템이 다운되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날아가면 좀 그렇죠. 몇 번 정전을 겪으면 하드디스크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전기차도 이제 배터리가 이상이 생기면 과전류로 인해서 그 운영체제 기판에 영향을 미쳐서 아마 그것이 뭐 급발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동차 운이 잠겨버린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기판이나 운영체제를 따로 배터리를 마련하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는 뭐 이렇게 아예 배터리를 구동할 때 배터리를 뭐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봇 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고장이 만약에 난다면 그것을 시스템을 꺼버리고 그쪽을 그래서 이렇게 전기 자체를 전부 다 단락을 시켜가지고 배터리를 끊어버리고 아주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것은 이제 구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 전원처럼 일정 구간을 달려서 수리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비행체에도 비행체는 추락이죠. 비행체는 추락이기 때문에 비상 전원 장치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전기를 발전해 갖고 하든 아니면은 배터리를 타전 이렇게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비행체나 어떤 전기차가 구동을 하든 로봇이든 그렇게 하면 혹시 생존성이 높을 거예요. 비행체 같은데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거기다 더해서 제가 뭐 어떻게 스마트폰에도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운영 체제나 보호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비상 배터리를 통해서 따로 공급을 받으면 이렇게 주요 시스템 뭐 원하는 주요 시스템을 이렇게 비상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연결해서 이게 지금 까먹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제가 제 기술을 언급하느라고 엉뚱한 대로 지금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하고 다시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다음 동영상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